2015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탕재원, 박은석. 탕재원 앞을 지날 때마다 무릎에 냄새가 난다. 용수철 같은 고양이의 무릎이 풀어지고 있던 탕재원 약탕기 속 할머니는 자주 가르릉 가르릉 소리를 냈었다. 할머니의 무릎에는 몇십 마리의 고양이가 들어 있었다. 가늘고 예민한 수염을 달인 마지막 약. 잘못 쓰면 고양이는 담을 넘어 달아난다. 밤이면 살금살금 안가품이 무서웠다. 고양이를 쓰다듬듯 할머니의 무릎을 만졌다. 몇 마리의 고양이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할머니들이 절룩거리며 나타났다. 빗줄기가 들어간 무릎의 통증, 등에 엎인 밥꼬락 한가득 들어있는 무릎. 탕재원 오후는 화투패가 섞인다. 화투패는 오래 다릴 수가 없다. 약탕기 안의 판의 끝발이 성급하게 다려지고 있지만 가끔은 불법의 처방이 멱살을 잡기도 한다. 약탕기 속엔 팔짝 뛰던 용수철 몇 개 푹 고아지고 있는 탕재원. 가을 햇살은 탕재원 주인의 머리에서 반짝 빛난다. 무릎들이 무릎을 맞대고 8호를 지나 단풍을 뒤집고 있다. 2015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탕재원. 탕재원은 약 다리는 데죠. 왜 지금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오면 다려주기만 하죠. 네, 그런 데가 탕재원입니다. 탕재원은 그러니까 탕재원을 얽힌 할머니의 아픈 무릎에 대한 그 추억을 시로 표현한 듯 합니다. 탕재원 앞을 지나칠 때마다 무릎에 냄새가 난다 라고 했네요. 탕재원 앞을 지날 때마다 무릎에 냄새가 난다. 네. 그러니까 한약 냄새를 맡으면 무릎을 아파하던 할머니가 자꾸 생각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용수철 같은 고양이의 무릎이 풀어지고 있던 탕재원 약탕기 속 할머니는 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탕재원 약탕기 속 할머니래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이렇게 폴짝폴짝 잘 뛰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좋은 고양이가 무릎이 아픈 할머니의 그 병세에 좋다고 고양이를 약의 재료로 해서 다려지고 있다고 해요. 그 속에 할머니라고 했는데, 네, 그 고양이의 소리하고 할머니의 소리를 일치시켜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가르릉 가르릉 소리를 냈었다. 고양이가 가르릉 거릴 때는 기분이 평안하고 차분하고 안정될 때 그런 소리를 내죠. 근데 할머니도 지금 할머니들은 워낙 건강해서 그런 소리 잘 안 내는데,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숨소리에 이렇게 가르릉 가르릉 하는 그 해속기라고 했던가 그런 어떤 약간 병증이 있어서 할머니들이 숨소리에 그런 소리들이 있었어요. 네, 그 소리를 비슷하게 이렇게 말한 듯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무릎에는 몇십 마리의 고양이가 들어 있었다. 고양이를 약으로 몇 번 썼나 봐요. 무릎 아프다고. 고양이가 무릎에 좋다고 고양이를 약탕기에 넣고 다려서, 옛날에 개소주 낸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개를
한약재랑 섞어가지고 약으로 타려서 쓰죠. 근데 고양이도 무릎 아픈 사람들이 고양이를 그렇게 썼었나 봐요. 네. 가늘고 예민한 수염을 달인 마지막 약. 잘못 쓰이면 고양이는 다름을 넘어 달아났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흔한 표현들은 아니죠. 이렇게 고양이를 이렇게 표현한 것도 그렇고 아주 좀 이렇게 보기 드문 표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고양이 수염은 고양이는 굉장히 그 동체 시력이 좋죠. 몸도 빠르고 그러니까 고양이는 왜 굉장히 그 수염이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수염이 다른 동체 시력을 감각으로 이렇게 감각으로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염 때문에도 고양이의 동체 시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예민하다고요, 수염이. 근데 그 예민한 수염을 달인 마지막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지막 약을 드시게 하는 때가 있었나 봐요. 잘못 쓰이면 고양이는 담을 넘어 달아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못 쓰이면 고양이는 담을 넘어 달아난다. 이런 표현들은 아무래도 그 전설과 관계가 있을 듯 해요. 고양이가 집을 나가면, 이렇게 좀, 고양이가 집을 나가면 그 집안에 어떤 질병이 생긴다, 뭐,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속설 같은 것이 있죠. 속설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속설. 그래서 잘못 쓰이면 고양이가 담을 넘는다. 이 말은 담을 넘어 달아난다. 이 말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밤이면 살금살금 안가품이 무서웠다라고 했는데요. 밤이면 그러니까 고양이가 굉장히 영악하다고 해요. 굉장히 영악해서 또 주인이 좀 잘못 대우하면 해코지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밤이면 살금살금 안가품이 무서웠다. 이 말은 고양이가 복수할까 봐 무서웠다고 하는데 사실 고양이가 무서웠다라기보다는 화자가 그런 할머니에게 이렇게 많은 고양이들이 희생되었으니까 살짝 어떤 그 죄책감 같은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고양이를 쓰다듬듯 할머니의 무릎을 만졌다. 이런 행위들이, 그죠? 이런 표현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독자가 지금 화자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고양이를 쓰다듬듯 할머니의 무릎을 만졌다. 고양이에게 직접 사과를 못하니까 할머니의 무릎을 만지면서 고양이의 영혼을 달래는 어떤 의식 같은 것을 행하고 있죠, 지금.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할머니의 무릎을 만지면서 고양이의 영혼을 달래주는 것, 위로하는 것, 그런 행위, 일종의 의식 같은 거겠죠. 몇 마리의 고양이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할머니들이 절룩거리며 나타났다. 여기는 좀 일부러 이렇게 좀 코믹하게 만든 것 같아요. 고양이가 또 몇 마리 희생됐네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절룩거리며 나타났다. 옛날에 할머니들은 워낙 노동을 많이 해서 항상 허리, 무릎, 성한 분들이 없었죠. 늘 허리와 무릎은 고장나 있었고, 그래서, 머리카락, 어떤 것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어디 몸에 좋다고 하면 다 시도를 해봤죠. 지금이야 의학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되지만, 그때는 병원에도 못 갔고, 또 병원에 가도 낫지도 않죠.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병원도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무엇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별거 다 해봤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근데 고양이가 무릎이 좋으니까 고양이를 약재로 써서 복용을 하면은 무릎이 혹시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고양이를 약재로 많이 썼었나 봐요. 네. 빗줄기가 들어간 무릎의 통증 등에 엎인 박고랑 한가득 들어있는 무릎. 빗줄기가 들어간 무릎의 통증. 네. 옛날에는, 지금도 많이 그러죠. 지금 젊은 사람들도 비만 오면 어디 아프고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워낙 다들 아프니까, 워낙 고단한 노동을 해서 몸들이 많이 아팠죠. 그래서 비만 오면 통증이 느껴지고 그래요. 그래서 빗줄기가 들어간 무릎의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 통증을 통증하고 또 등에 엎인 밭고랑 한가득 들어있는 무릎에 병증이 생긴 것은 옛날엔 다 밤맬 때, 떼앞볕에서 밤맬 때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밭을 맸죠. 그렇게 밤매느라고 그 밭고랑이 한가득 들어있는 무릎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느라고 무릎에 병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탕제온 오후는 화투패가 섞인다. 할머니들 화투 좋아하죠. 그러니까 탕제온 오후는 화투패가 섞인다. 그러니까 탕약을 끓이는 동안 기다리는 장면인데, 화투 치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기억이 있나 봐요. 화투패는 오래 다릴 수가 없다. 약탕기 안에 판의 끝발이 성급하게 다려지고 있지만 가끔은 불법의 처방이 멱살을 잡기도 했다. 뭘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허가 없이 하던 일들이 많았죠. 네. 화투패는 오래 다릴 수가 없다라고 해요. 네, 순서가 있으니까. 약탕기 안에 판의 끝발, 화투이니까 이게 또 끝발이라고 한 것 같아요. 판의 끝발이 성급하게 다려지고 있지만 가끔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약탕기 속엔 팔짝팔짝 뛰던 용수철 몇 개 푹 고아지고, 무릎이 용수철처럼 탄력이 있는 그 무릎에 좋다는 고양이가 그렇게 고아지고 있다고 해요. 탕제원, 그 고아지고 있는 탕제원, 가을 햇살은 탕제원 주인의 머리에서 빛난다. 고양이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은 따르고, 지금은 이제 햇살이 탕제원 주인의 머리에서 반짝 빛난다라고 합니다. 평화로운 오후네요. 근데 이제 여기도 좀 상징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햇볕을 쬐면 만사가 평안합니다. 그런 평안하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고양이가 집을 나가면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고양이가 집을 나가면 집안에 질병이 생기고, 또 고양이가 하면 한다라고 다양한 어떤 속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양이가 햇볕을 쬐고 있으면 만사가 평안하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무릎들이 무릎을 맞대고 8호를 지나 단풍을 뒤집고 있다. 여기서 8호를 지나 단풍을 뒤집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계절은
가을이죠. 이제 가을 8월을 지나 단풍을 짚는다. 단풍은 뭐 화투의 단풍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화투의 단풍이 아니라 어떤 그 가을로 치면은 1년을 한 살이, 즉 사람의 한 살이로 친다면은 노년기이기도 하죠. 가을은 노년기이고, 또 8월은 청춘, 젊었을 때이기도 하죠. 뜨거운 8월은 어떤 청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청춘을 지나서 노년기, 그런 단풍을 뒤집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노인들의 삶의 끝자락을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시가 좀 굉장히 뭐랄까요. 보기 흔한 시가 아니죠.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나요. 이렇게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 시가 아니고 뭔가 좀 독특한 그런 느낌이 나는 시입니다. 2015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탕재원, 박은석 시인의 시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